이번에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가 보죠. 자, 민주당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하는 칼럼을 쓴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죠.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오늘 봉하마을을 찾아 사죄했습니다. 자, 김상훈 평론가,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여론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발언 하나를 제가 좀 인용해서 알려드리면 2007년 12월 민주평통 자문회의에 당시 노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2008년도에 칼럼 쓴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때란 말이에요. 결국 한미 FTA를 노 대통령이 FTA를 하면서 맺으면서 그때 굉장히 거센 반발이 있었거든요. 특히 진보 진영에서 더 많은 반발을 했어요. 그 후가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제 불량품이라고 하는 다소 거친 표현을 쓴 건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정권을 이미 빼앗긴 뒤였고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들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언론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인 활동가가 그럼 대통령을 어떻게 표현했어야 되는가 비판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노 대통령이 살아계셨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렇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된다면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저는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양 후보 발언에 대해서 서민선대위원장 입장도 갈리고 있고 또 원로들 입장도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문 갈등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일단 이재명, 이해찬 선대위원장은 좀 김부겸, 정세균 이 두 분과 좀 반대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싸우고 있는데 네. 워낙 이재명 당대표가 양문석 이사장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뭐 양문석 이사장을 지키고 싶어하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분도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좀 발언을 거칠고 세게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막 보도된 건데 2007년도 언론노보 칼럼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면 쓴 미국인이다.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공항을 폐쇄해서 쫓아내야 한다. 막 이러한 칼럼의 내용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밝혀질 거예요. 고 노무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는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좀 논란이 될 것 같다. 물론 이분 계속 공천 유지하고 출마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공격거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스스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시민 활동하고 유튜버 활동을 하고 본인이 강한 주장을 한 분들은 내가 공적인 일을 담당할 자격과 자질이 있을까? 그러니까 양문석 이사장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어떤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 장해찬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치인을 꿈꾸지 않았던 시절의 얘기지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많은 정치인들 또 정치인 지망생들한테 한 번쯤 어떻게 몸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 비슷하게 하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양문석 후보를 그냥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대통령은 어찌 보면 무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예전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요. 전면 뭐 무슨 항쟁을 하자 그러고 그러던 시절도 많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정권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시각으로 봤을 때 하고 소위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노 대통령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집권 이후에 보였던 그 통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노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아프게 비판하거나 또 대통령한테 좀 과하게 비판했다 하더라도 그게 그 대통령한테
뭐 예를 들면은 사감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목적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정권을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을 바뀌고 내가 여당이든 아니면 지금 야당의 위치에 있든 간에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거의 금기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걸 또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는요. 제가 볼 때 일종의 전해철 후보를 꺾고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비명계에서 바라볼 때 뭐랄까 양문석 후보의 어떤 강한 태도, 그리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곱게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쟁점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의심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같은 경우에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언급과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공천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고 이분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주당 내 갈등을 조장한 사람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표현을 쓰고 깨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척결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정치를 적개심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과연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는 비판하면 안 되나요? 이재명 당대표 비판하면은 공천 막 탈락시키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룰을 만들어가지고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천 주지 않겠어.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웃기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욕할 수 있죠. 그럼 당대표는 욕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반대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사람들은 당내에서 핍박을 하면서 양문석 이사장한테는 왜 이중잣대를 하냐고요. 그래서 이 말이 저는 진정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얘기만 나오면 이재명 대표랑 자꾸 연결을 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키려고 노력을 예. 하니까 비판을 하는 거죠.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표현으로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게 행동과 같이 움직이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단순히 비판했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거나 아니면 지금 공천을 못 받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단순히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단 정권을 잃었어요. 잃고 난 다음에 이재명 그러니까 당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정적주기라고 보일 만큼 과도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하고 체포동의안을 좀 국회 상정시키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죽인다고 하는 검찰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흔들겠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내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하고 민주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더라도 당이 위기에 빠졌으면 앞장서서 나가서 그걸 방어하면서 싸워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근데 지금 박용진 후보가 앞장서서 싸웠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앞장서서 반대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무슨 앞장서가지고 앞장서서 반대했죠. 예를 들면은 불체포 특권 찬성표 던졌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전해철 의원이 그러면 찬성표 던졌어요? 확인할 수 공개적으로 없잖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본인 스스로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위기에 빠질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사람들은 계속 이재명 대표 비판만 했지.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지 않은 네. 것도 비판을 하고 그 그거는 약속 지키도록 찬성표 그 던진 거라고 당시에는 생각할 저도 수 많이 있잖아요. 비판했었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로 얘기 퍼뜨리지 말고 저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하고 내가 국회의원 자리를 갖고 있고 네. 당의 중진이든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이 위기가 있을 때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거나 그걸 막으려고 하거나 그건 다른 것의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재명 거고요. 당대표가 만약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찬성했어요. 네. 찬성했는데 네. 찬성하면서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사람들이 네. 민주당에 대해서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할 때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검찰 항의 방문 가고 싸우고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비난 안 받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박용진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고요. 그냥 이재명 당대표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경선에서 핀셋 딱 찝듯이 다 탈락시킨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걸 뭐 누구보다라는 응원해요. 건 동의할 수 네, 없고요. 알겠습니다. 비판하신 적은 있죠.